일단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집이나 이제 상가 같은 하시는 분들 이제 목수 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모든 제작을 도면 작성해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제작을 해야지만 후에 이제 벌어질 AS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용이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가능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작을 하는 부분이 기본적인 이제 목작업 기초부터 시작이거든요. 단열은 이제 따로 제가 나중에 뭐 직접 뭐 공장에 오시든가 아니면 이제 후에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건데, 단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카운티 캠핑카 특성상 골이 좀 많아요. 프레임 자체 안에 비어있는 공간, 뭐 보여지는 딱 부분은 당연히 뭐 하면 되게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닌 막혀있는 뭐 파이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가 단열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난연 재질의 이제 폼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작의 이제 일단 단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초입니다. 기본 이런 목재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뭐 기초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일반 뭐 목수들은 뭐 다루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3cm 정도의 강목을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 그거를 기초를 가지고 천장 좌우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3cm 공간이 죽게 됩니다. 측면을 보시면 이게 R값이 보여요, 살짝.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그 기초의 이제 뼈대를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중간이 한 36mm 정도, 3.6cm 정도 나오게 되고 무조건 직각 수직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간이 죽게 되겠죠. 저는 이제 제작을 하면서 뭐 1cm의 미약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이 좁은 공간에 1cm만이라도 더 확보하자. 그래서 뭐 작업하기는 힘들고 마감 작업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라우드가 저어져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 천장 층고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저희 상이라고 표현하는 이 기초 목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다른 카운티로 제작하는 것보다 한 1.5cm에서 2cm 정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요 이제 카라반 창문 같은 요 프레임 같은 경우도 그 창문 요 마감재, 이 마감나무들을 덮잖아요. 덮게 되면 마감재도 되게 깔끔해요. 하지만 단점이, 저한테 오는 실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자체가 한 3cm 돼요. 이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도 싫어서 저는 맞춘 거죠. 이렇게 뭐 세밀하게 보시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운영해서 나가보시면 상당히 큰 차이가 느껴지게 돼요. 이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천장에 뭐 층고, 뭐 옆에 이 넓이. 그 다음에 보시면 중간중간 저희는 이렇게 캡들이 보여요. 천장이고 이런 캡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들이 뭐냐면 캡을 띄게 되면 다 피스예요. 피스를 마감인데, 제작할 때 저는 타카라는 거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타카를 쓰게 되면은 혹시 다시 이제 분해했다가 조립할 때 절대 조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이유는 뭐냐면 차가 운행 중에 삐그덕 소리가 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정확히 딱 밀착되는 부분이냐 아니냐의 큰 차이인데, 운행 중에 조금 계속 진동에 의해서 이 타카핀 자체가 정확하게 맞물리는 타입이 아니에요. 딱 찔러 넣어서 핀 자체로 고정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럼 운행 중에 그게 좀 흔들림이나 진동에 의해서 조금씩 빠지거나 유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운행 중에 삐그덕 하는 이 목재 소리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나중에 저희가 분해해서 AS라든가 리모델링을 위해서 저희 BSRV 차량은 뭐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아니면 AS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위치가 된다. 뜯었던 흔적들이 완전 최소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이제 타카를 안 쓰고 피스를 쓰는 이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상부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이건 입히는 거예요, 직접. 하이그로시를 쓰게 되면은
그 조명에 의해서 이제 눈부심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뭐 다니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느껴졌고, 그런 이제 반짝임 자체가 실제 생활에는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원하는 재질로 원하는 원단을 뭐 초이스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다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캡의 또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이거든요. 뭐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조금 화이트 화사한 건데, 예전에는 이제 원목 스타일이라든가 뭐 블랙 앤 화이트, 조금 뭐 어두운 계열 유행할 시기가 있었고요.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상부장 같은 경우 앞판 다 바꿀 수 있고, 천장, 이 마감판도 다 피스 타입이라 내려서 우리 가족의 취향에 맞게끔 다시 떼어서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 들어왔을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뭐지? 뭐 세집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처음에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갔을 때도 뭐 본딩 냄새들 있잖아요. 그 화학적인 그런 냄새, 눈 따가움 이런 것들이 없네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마찬가지 뭐냐면, 제가 그걸 의도해서 이 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레자 입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본드 같은 경우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에코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재 등급도 이 제로 등급이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목재 선정도 그 아이들 가구 만드는 그 재질의 그 등급까지 제가 이제 그런 목재를 선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게, 의도된 대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차량도 지금 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차량인데, 전혀 눈따옴이라든가 냄새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자체가 큰 마트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마트를 가서 좀만 다니면 눈 따가움이 되게 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더불어서 난방 같은 경우도 온풍을 과감히 없앤 이유가요, 겨울 캠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겨울철에 온풍을 딱 틀면 금방 따뜻해지긴 해요. 근데 너무 건조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온풍을 없애고 대류 방식, 거의 집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자작하던 시절하고 이 제작하는 이제 업자의 길로 들어선 지 벌써 이제 16년 차인데, 카운티 자체의 창문을 안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주 옛날 사람 표현으로 위풍이거든요. 바람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창문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 이제 단열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릴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제 프레임 자체에 그 단열 밀폐된 공간에 단열들을 상당히 좀 많이 잘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열의 관점에서는 이 창문은 꼭 해야 된다. 초기에 비용이 좀 투자되더라도 꼭 해야 된다. 많이 못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유저분들은 이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가 실제 다녀보면서 이건 너무 필요하더라, 꼭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풍 없앤 거고, 그 다음에 창문은 꼭 바꿔야 되고, 구조는 샤워실이 앞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은 꼭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이쪽 하단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분배기가 보일러 분배기가 있어요. 부두객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난방하는 타입인데, 각각 개소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물라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저쪽 샤워실하고 싱크대가 같은 부분에 있는 것도 이유가 오스탱크 쪽 때문에 그래요. 이 차량이 가서 레벨링을 맞출 거야, 이제 정차를 하고 정박을 하든지 캠핑을 할 건데, 난 레벨 맞춰서 사용할 거야.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약간씩은 기우는데 그 기울림에 따라서 오스 탱크로 이 물이 안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면은 겨울에 캠핑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대랑 샤워실 쪽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바로 내려가서 오스 탱크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만에 하나 저희는 이제 동파 부분들 말씀을 또 많이 하셔요. 겨울철에 우리 캠핑카는 동파됐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안쪽에 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난방 라인하고 거의 다 물려놨고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변기 쪽 가는 라인이나 외부 샤워기 쪽에 이제 뭐 동파가 돼서 파손이 됐다, 뭐 크랙이 가서 물이 흐른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쪽 부분에 가는 이제 밸브들을 다시 잠글 수 있게 해놨어요. 뭐 변기 쪽에 물이 샌다. 그러면 그쪽 부분 잠고 뭐 샤워실에 이제 샤워기로 이제 쓰셔도 되고요. 겨울철에 외부 샤워기가 혹여나 동파가 됐다. 그러면 그쪽 부분만 잠가서 사용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라인을 같이 엮어놓게 되면은 모든 물라인을 못 써요. 각각 개소에 이제 조절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제 운영하면서 이제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뭐 배터리를 이제 뭐 220 바꿔주는 인버터라든가 주행 충전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유틸리티 부분은 저는 따름 이제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뇌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히터, 그 다음에 뭐 각각의 어떤 이제 그 전기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이제 2층에서 따로 제작을 해요, 직접. 이런 모든 부분이 이제 외주가 없다는 거죠, 이제. 외주가 없으면서 직접 다 만들고, 저희 뭐 직원도 실제적으로 다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라는 것도 가능하다는 부분이죠.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그거예요. 이게 만들기만 하고 끝나는 차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뭐 처음에 뭐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 막 그 양산식으로 많이 만들게 됐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계속 이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소한 일이라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막 찍어내고 막 이렇게 만든 업체를 선정했어요. 지금 하나둘씩 좀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좀 제가 보이거든요. AS 관련할 수 있는, AS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캠핑카를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업체가 꾸준하게 개발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전에 나간 차도 충분하게 AS를 할 수 있는 업체냐, 이런 거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캠핑카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이제 가장 좀 부담되는 부분이 이제 가격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낮게 책정을 하시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이제 운영하시면서 이제 돌아오는 게 이제 저는 스트레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BSRB에서 만드는 캠핑카 같은 경우는 되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좀 이제 고사양의 스펙들을 좀 집어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해진 레이아웃, 그 다음에 나가 실제 운영했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풀옵션 자체의 개념, 요 정도 스펙이면 풀옵션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작하는 거고요.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안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한 차고요.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제작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중간에 뭐 테이블이든 뭐 컵홀더든 뭐 어떤 이제 부수적인 이런 이제 편의 장치들을 뭐 임의에 맞게끔 이제 부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원래 깔끔한 걸 좋아해. 그랬을 때 이제 이 상태를 유지해도 되고, 뭐 기본적으로 뭐 테이블, 뭐 컵홀더, 그 다음에 뭐 그 비누 거치대, 뭐 치약 거치, 칫솔 거치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출하 때 저희가 이제 그 내보내려고 뭐 따로 이제 장착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모든 손잡이 같은 것들도 저희가 다 배제를 했어요. 그게 조금 걸리적거린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몇 번 타고 나가서 이게 필요해, 이게 맞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으로 많이 좀 이렇게 후에도 장착할 수 있게끔 좀 심플하게 제작을 했고요. 정말 심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핑카를 이제 알아보시고, 이제 특히나 또 카운티 캠핑카를 알아보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업체를 많이 비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스펙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퀄리티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한 이 업체가 어떻게 이제 계속 AS 부분이겠죠. 잘 만들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AS예요. 그 빈도를 최대한 줄이자는 게 제 노력이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가 되는지, 이 제작회사가 오래 가면서 내가 만든 내 차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꼭 오랜 기간 동안 해보다 보니까 AS 부분들이 좀 힘들긴 해요. 힘들다는 표현이 뭐냐면 상시 뭐 365일 대기 뭐 이런 기분도 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AS는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요. 뭐 AS 하기 받기 힘드네.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잡아놨는데 기준대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많이 커요. 그 기준이 저희는 현재 지금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AS, 즉 AS 하실 때도 그 궁금한 거나 AS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나 내용을 먼저 보내주시면 뭐 서로 이제 의사소통하는데 상당히 좀 깔끔하고 더 빠른 처리가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 채널에 궁금하신 거나 AS 부분이 있으면 그 현상하고 뭐 사진 같은 거 동봉해 주시고, 급한 건이었을 때 다이렉트 전화를 주시고, 아니면 이제 그 좀 급한 건이 아니고 추후에도 좀 처리가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 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AS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AS 같은 경우는 저희 BSRV에서 제작한 차만 제가 지금 AS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공장에도 AS 공간이 따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요. 사후관리 받을 데가 없어, 이거 고칠 데가 없어, 막 이렇게 되면은 정말 멘붕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아무리 가격이 중요하지만 그 가격 대비 값어치를 하는 설비를 썼는지,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잘 선택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거 있으시면 궁금증도 마찬가지로 저희 BSRV 카카오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그 결과물이 좀 너무 천천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캠핑카에 적용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차에 먼저 많이 운행 테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운영과 운행 테스트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몇 달 정도, 최소 저는 한 6개월 정도 제 차에 제가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트러블이 없이 그랬을 때 저희가 제작하는 차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늦지만 좀 제대로 된 캠핑카를 만들려고자 하는 노력은 끝까지 변함없을 겁니다. 네, 이상 BSRV 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